네,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시즌2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추가 완화, 배당소득 과세 완화 등의 정부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7월까지 아마도 당분간 부자 감세 예고편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20, 30대 청년들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비중이 35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 기업들의 배당 소득 0.1%의 상위 부자들이 50%를 가져갑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은 너무나도 어려운데 조세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 원 넘게 줄어든 반면에 하위 80%의 조세 부담은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조세 지출의 혜택도 2022년에 대비해서 상위 20%의 고소득자는 23.2%나 증가한 반면에 중산층과 서민은 13.3% 혜택을 보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추진한 각종 세법 개정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증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의 물가와 고금리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 곳간을 비워서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윤석열 정부의 이 모순적인 조세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이 지대합니다. 정부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재정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농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 의결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다른 민생정책도 이렇게 신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의 희망,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과감하고 용감하게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권한 행사해 나가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우리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할 것입니다. 또 어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비롯해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모두 다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사명감과 신념을 갖고 절망을 모르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최후의 승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거부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서 반드시 넘어서겠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